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과 6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걸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선입견부터 갖죠.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 결정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어릴 때 어른들께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는 미술을 전공해서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남편을 만나 연애하게 되었죠. 남편은 골프 프로 선수예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분당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청담동에 산다고 했었어요. 그 나이대에 비해 좋은 차를 가지고 다녔고 골프 레슨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씀씀이도 컸죠. 12월에 만나 연애하다 남편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남편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결혼을 해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정도 되니 비슷하게 만나거나 좀 더 나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때 남편은 제가 갓 대학을 졸업했고 바로 결혼한다면 저희 집에서 반대할 수 있으니 피임을 안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해 6월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똑부러지지 못하는데 남편은 저한테 자기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저를 설득하니 그 얘기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고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때도 남편과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화가 나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눈빛이 바뀌었죠. 저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밀치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벽을 치기도 했어요. 한 번은 군대 이야기를 하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검을 받으면 등급 나온다는 걸 이야기했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추궁을 했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화가 났는지 벽을 쳐서 손이 다친 적도 있었고요. 술 마시다 저랑 싸웠는데 저한테 욕을 해서 제가 먼저 호프집을 나왔더니 집에 가는 저를 잡아 끌고 모텔로 데려가서 억지로 관계하고 못 가게 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고 당장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고 나면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그때는 제가 미쳤었는지 이번 한 번만 하며 계속 용서를 했네요. 물론 임신한 후에도 남편하고 싸우고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연인의 정도 있고 아이도 있다 보니 그대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고 남편이 준비해온 2천만 원으로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냉장고, 세탁기 등 살림을 사주셨고요.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집어넣게 못 준다고 남편은 좀만 수틀리면 집안에 있는 것들을 부수고 냉장고를 발로 차서 찌그러뜨렸어요. 어느 날은 남편의 아는 형 커플이 놀러와서 술을 마시는데 그 형수가 마음에 안 든다며 개처럼 굴다 빌라 창문을 발로 차서 다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만삭 뱃속에 아이를 꼭 붙들고 그 인간 구급차 타고 병원 가서 수술하는 것까지 지켰네요. 대체 술을 어떻게 배운 건지 술만 마시면 자기 혼자 화를 내든 주변인하고 싸움이 붙든 그래서 병원이든 파출소든 한 달에 한 번씩은 들락거려요. 정말 겉으로 보기엔 젠틀하고
철든 남자처럼 보이는데 속은 짐승보다 못한 놈이었죠. 아이 출산이 다가오면서 시골 동네에 있는 24평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어요. 사실 그 아파트도 엄마가 예전에 투자해놔서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거였는데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서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가 살았죠. 그런데 아파트 들어가고 한 달쯤 지났나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랑 상의도 없이 저희 집으로 들어온다 하더니 살림을 다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좋다 싫다 할 틈도 없이 이삿짐차로 가구를 다 가지고 이사하셨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이랑 성격이 안 맞아서 예전부터 별거를 하신 상태였고요. 하루아침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죠. 대충 상황을 보니 어머님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따로 사실 돈 한 푼 없으시다고 그렇게 유야무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남편이 외아들이니 그냥 자식 또리이거니 생각하고 불만 한 번 이야기 안 하고 합쳤어요. 그때 저는 거의 만삭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셔서는 살림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맨날 술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시애미를 본체만 체하고 아주 싹수가 없어 젊은 게 라며 제 흉을 보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 지르고 막말하시는 게 너무 싫고 몸서리 쳐져서 해교 생각해서 방에서 혼자 오랫동안 책 보고 그랬네요. 제가 오죽하면 남편한테 울면서 출근 안 하면 안 되냐고 나 따라가면 안 되냐고 했을 정도니까요.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살았냐고 답답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하마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애 낳으면 달라지겠지, 좋아지겠지, 오로지 이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갈 형편이 안 되니 집으로 산후도우미를 불렀어요. 그때도 병원비며 출산용품까지 친정엄마가 다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산후도우미 분께 너무 죄송한 게 무슨 시어머니는 자기 몸종이 온 줄 아시는지 산모 돌보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베란다 청소해, 자기 반찬 만들어라, 집 청소해라 하며 무슨 종부리듯 부렸죠. 결국 산후도우미 쪽에서 못하겠다고 하셔서 몇 번이나 바뀌고 그나마 바우처도 끝나서 제가 아이 돌보면서 방에 있으면 아이고 너 혼자 남들 안 낳는 애 낳았냐? 무슨 벼슬이라고 방구석에서 나오는 꼴을 못 보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키지도 않은 젖병 삶기 하시더니 곧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모시고 산다 모시고 살아 내가 얹혀 사니? 이런 거라도 해야지 하며 없는 말도 지어내시고요. 거기다 조금만 수틀리면 머리 싸매고 누워서 단식한다고 문 잠그십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면 남편은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서 들어가 봐라, 뭐라도 음식 해드려라, 잘못했다고 해라 하면서 계속 시키고 하루하루가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아이 보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남편도 믿을 게 못 돼서 그냥 혼자 알았네요. 그렇게 제가 빌어서 어머님 마음이 풀리고 나면 어머님은 애는 전혀 봐주지 않으시고 맨날 누워서 TV만 보셨어요. 애기가 좀 징징거리면 화내시고 애한테 소리 지르시고 우는 소리 듣기 싫으니 가서 재우라는 게 입버릇이셨죠. 둘째까지 낳고 나니 어머니는 첫째는 봐주기는커녕 애가 울기만 하면 젖물리라고 해서 둘째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젖 먹었네요. 둘째 낳고 남편도 외박이 잦아지고 새벽에 스크린 골프 치러 이틀이 멀다 하고 나갔어요. 그때는 애 키우는 것만도 벅차서 새벽에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몰랐는데 아마 내기 골프하고 그 돈으로 술 먹고 다닌 것 같아요. 오죽하면 큰아이가 말을 배우고 나서
아빠는 왜 집에서 잠을 안 자냐고 했을 정도로 집에서 잔 나를 손에 꼽았네요. 애들 재우다 밤 11시 넘으면 저도 피곤해서 잠이 들 때가 있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방으로 오셔서는 너는 네 신랑 들어왔는데 어디 처자빠져 자고 있어? 라며 큰 소리로 잠을 다 깨우시고 남편이 외박하고 아침에 들어오면 빨리 네 신랑 꿀물 내줘라. 밤새 고단할 텐데 애들 큰 소리 못 내게 하고. 시어머니는 오로지 본인 아들밖에 안 보이고 저랑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죠.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전공했던 미술로 집 근처 미술학원에서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깟 그림 쪼가리 그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너 돈 핑계로 나가서 네 맘대로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러지? 여자가 밖에 싸돌아다녀서 잘된 집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 크면서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참나, 네가 벌어야 얼마나 번다고. 너 그 돈 벌어서 남편한테 건방 떨라고 그러지? 집에서 살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자가 잘났다고 뻗대면 남편이 밖에서 될 일도 안 되는 거다. 올 같지 않은 그림 타령 말고 애들이나 잘 키워. 저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차피 어머니를 설득할 수도 없고 설득해서 나간다 한들 제 마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친엄마만큼은 아니어도 나이 들고 오갈 데 없이 혼자 사는 시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으로라도 보자고 수도 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그냥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니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다고, 대신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수백 번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힘들고 지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작년부터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집에서 병수발을 들었는데 남자아이 둘이니 어린이집 다녀오면 정말 집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만들어요. 저는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없을 때 어머님이 부르시면 제가 못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불같이 화내시면서 본인이 부르면 제깍제깍 오라고 아이들한테까지 화를 내셨어요. 몸이 불편해지실수록 화는 점점 잦아지고 저도 정말 오래 참았는데 애들이 크고 점점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할머니 싫다고 표현하니 저도 말로는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다른 할머니들처럼 살뜰히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신 적 없으니 원망도 들었죠. 그러다 시어머니 부종이 너무 심해져서 검사 때문에 입원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심할 때라 간병인 한 명 외에는 다른 사람이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저는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아버님께서 오셔서 간호를 해주셨어요. 병원 입원 이틀째 날 아버님하고 어머님 속옷 빨래랑 수건 갖다 드리러 병원 앞으로 갔더니 아버님께서 어머님 성격 다 받아주느라 고생했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대충 짐작컨대 병원에서도 아버님께 엄청 까탈피신 듯 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혼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겉만 멀쩡하게 다녔어요. 저는 카드론부터 캐피탈까지 가능한 대출은 다 빌려서 신용불량자 되었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서 돈 빌려오라고 하는데 친정엄마도 더는 안 된다고 하시고 당장 가스비랑 관리비도 밀리고 애들 먹고 사는 문제라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제가 나가서 일을 한다고 했죠. 당연히 남편은 말이 안 통하고 오히려 저한테 네가 500만 원을 벌 거냐 1000만 원을 벌 거냐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친정에 부탁을 했고 저희 엄마께선 저한테 우선 시어머니가 태어나고 나면 시어머니랑 남편하고 다시 얘기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이혼하라고. 그래서 시어머니 퇴원하시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어머니는 저한테 쌍욕하시며 소리 지르고 남편도 미쳤냐며 소리 지르고, 예상했던 바라 놀랍지도 않고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이번에는 나도 내 뜻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속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은 저한테 바로 폭력을 휘두르고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제 욕을 하셨죠. 아이들 자다 깨서 안아달라고 우는데도 저한테 애들 만지지 말라며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쳤다며 저만 없었으면 탄탄대로였다고 신세한탄을 하시고, 저는 빈손으로 그대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애들도 못 데리고 저 혼자서요. 큰애는 눈치가 뻔해서 엄마랑 같이 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시는데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애들을 절대로 못 데리고 가게 해서 혼자 나왔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같이 상의했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나서 남편한테 연락해서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장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엄마 집이니 아버님이 먼저 이사를 나가겠다고 구해놓은 집이 있다고 살던 아파트 전세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내놓으니 세입자가 금방 생겨서 전세를 계약했죠. 어디서 들은 건지 세입자한테 계약금으로 2천만 원 받은 걸 알고는 남편은 이사 나갈 집을 수리해야 빨리 이사 갈 수 있으니 맨 처음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원룸집 준비해온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줬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안 변한다고, 이 인간들 2천만 원 더 안 주면 눌러붙어서 절대 안 나간다고 하더군요. 당장 그 다음 주에 이사인데 그때까지 안 나가면 저희가 세입자한테 배액 변상을 4천만 원을 해줘야 해서 그냥 2천만 원 줬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먹고 떨어지라는 마음으로 줬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잤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그 인간들이랑 인연을 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처는 있고 최선의 방법과 현실만 보고 처리하자고 하셨어요. 본인들 집이 정리되고 나니 연락 와서는 저한테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것들이 아빠랑 할머니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류에 양육권, 친권 제가 다 가지고 오고 면접 교섭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양육비는 전부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코딱지만한 돈 받자고 이런 것들과 인연을 계속한다는 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 주고 나중에라도 아빠 행사할까봐 아예 안 받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진짜 가관이었는데 정말 다른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생략할게요. 다행히 저도 빠르게 직업도 구했고 생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이혼 숙려기간인 3개월 후 데리고 오기로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일이 그렇게 돼서 아이들도 바로 데리고 왔어요. 그동안 이야기 들어보니 어린이집에서 밥 먹는 거 빼곤 거의 굶었다고 하고 아이들 벗겨보니 몸이 온통 때로 얼룩덜룩하고 언제 목욕했는지 물어보니 모르겠다며 세수만 혼자 했다고 하네요. 큰아이는 얼굴이 변했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애가 잘 웃지도 않고 같이 놀고 먹이고 안아주고 하니까 얼굴은 금방 돌아왔어요. 그러다 가끔 멍한 표정으로 엄마 주사는 맞았어? 엄마 왜 이제 왔어? 하고 물어보네요. 그러면서 엄마랑 할머니 집에서 맨날 밥 먹고 살았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이 많아서. 그전에는 그렇게 편식에 심했던 아이가 너무 잘 먹는데 그 모습조차도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지.
한 번은 잠자리에 재웠는데 아빠랑 친할아버지가 항상 혼내고 나쁘게 이야기해서 싫다고, 잘 때마다 안 안아주고 나쁜 목소리로 화내서 싫다고 이야기했네요. 그걸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숨을 못 쉬는 고통이 이런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저까지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정말 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구나 후회했어요. 집에 엄마가 없을까봐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던 아이들은 이제는 매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데리러 가는 시간만 기다려요. 그간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불안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엄마니까 더욱 강하게 살려고요.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요. 이 몇 개월간 저 자신을 찾았고 사랑하게 됐고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새로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